26강도 6월 시민불복종 문제 볼게요. 자, 6번에 공적인 정의관 롤즈이고요.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원칙, 정의의 원칙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그 기본 구조, 사회 체제를 규제하는 원칙, 근거가 되는 원칙, 이 정의의 원칙에 대한 시민불복종은 롤즈 입장에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반면에 싱어는 이런 정의의 원칙 또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최다최행의 결과를 만족할 수 있다면 공리를 위해서라면 정의의 원칙도 싱어 입장에서는 바뀔 수 있다고 보지만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만든 이 정의의 원칙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이렇게 정의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할 필요도 없고 허용될 수도 없습니다. 자, 2번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 롤즈의 어떤 사회 체제 모습을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죠. 거의 정의로운 사회와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완전히 정의롭지 않은 부정의한 무법국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거의 정의로운 사회, 그러니까 체제는 정의의 원칙을 가지고 되게 기본 구조, 체제 자체는 좀 정의롭게 만들었으나 그 안에서 만드는 법이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 완벽하게 정의로울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때때로 가끔씩 부정의한,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법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니까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 성립이 되는데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체제도 정의롭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법들도 항상 언제나 정의롭다고 보기 때문에 시불이 필요가 없어. 그 다음 체제 자체도 굉장히 부정의한 이런 무법국가에서는 시민불복종 해봤자 큰일 나 시민불복종 해봤자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 이런 데서는 시민불복종이 먹히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해, 시민불복종이. 자, 그래서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와 무법국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조건 부정의하다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를 생각해 보면 부정의하다고 볼 수는 없죠. 보긴 힘들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보기가 힘들지. 그렇게 보기가 힘들지. 완전히 정의롭다고 봐야겠지. 자, 시민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정의가 아닌 정말 심각하게 부정의한 상황에서만 시민불복종을 전개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전개하자 이런 제한 조건들이 있죠. 자,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법도 사소한 어떤 제한이야. 그러면 무조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부정해야 할 때,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를 어떤 법이 조금이라도 제한했어. 무조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말이 안 되죠. 시민불복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자, 헌법에 근거한 법. 일반적으로 모든 법들은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요.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근거해서 만들었는데, 사후에 결과적으로 뜻하지 않게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시민불복종 전개해야죠. 그래서 헌법에 근거한 법, 이거를 이제 어쨌든 시민불복종은 그런 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잖아. 그래서 그런 법을 위반하는 시민불복종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심각하게 부정의할 때 사후적으로. 정답은 1번. 자, 8번 사회계약론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공포 없이는 어, 말에 불과한 신약이다. 그러니까 공포를 느낄 만한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리바이어던 또는 하나의 합의체, 커먼웰즈에 전면 양도하자. 홉스이고요. 자,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였는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해줄 공통의 재판관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이거 각자가 자연 상태에서는 그 분쟁
대한 어떤 재판하고 처벌하는 그런 권리를 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해결이 되지 않고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좀 보호하기 위해, 완화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어야 해. 사회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명, 자유, 자산에 대한 권리, 이걸 국가는 보호해줘야 되고, 그리고 국가는 이권 분립이야.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 이거 로크지. 자, 1번 볼게. 자연 상태에 있는 그 만인들은 만물에 대한 어떤 권리는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만물을 내가 마음대로 써도 돼. 어. 모든 만물에 대한 사용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 만인들이.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권, 소유하는 권리, 자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만약에 소유권이 존재한다면 이 물건은 네 거니까 내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잖아. 근데 그런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써도 돼. 만물이 그냥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써도 돼.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지금 공통된 상황이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을 하는 거지, 싸움이. 진짜 전쟁 상태까지 치달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하면 틀렸고요. 근데 이제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일단 로크죠. 그래서 로크와 홉스의 입장이 이 부분에서 달라져. 그래서 로크와 홉스의 차이점으로 자주 내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홉스한테는 소유권 없다.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다. 자, 2번.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는 주권자들의 사회계약으로 탄생한다.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는 얘들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제 그 구성원들이 사회계약을 맺잖아. 그리고 나서 구성원들이 사회계약을 맺고 나서 이 절대 권력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이 절대 권력이 홉스한테는 주권자야. 이게. 그러니까 주권자는 나중에 생기는 거야. 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계약을 맺고 나서 절대 권력을 하나의 합의체를 세우게 되는 거고, 그 절대 권력자가 주권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권자의 사회계약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의 그 구성원들, 그 사회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 그 사람들의 계약으로 탄생하는 거지. 주권자도.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3번. 정치사회에서 시민은 자연법의 집행권을, 자, 정치사회라는 것은 사회계약 이후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사회계약 이후에는 로크가 이제 그 국가를 만들면서 국가의 어떤 권력을 세우지, 입법부, 집행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집행부가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국가한테 일부 권력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지, 시민들이. 야, 국가야,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게. 그러니까 너는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나의 기본권을 좀 지켜줘. 생명, 자유, 자산에 대한 권리, 자유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 이거 너 지켜줘.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나는 너에게 양도해 줄게. 하고 국가한테 넘긴다고. 그래서 시민이 이걸 소유하는 게 아니죠. 자, 4번.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분쟁이 이제 해결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진짜 극한으로 치달으면 이 상태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전쟁 상태라는 단어가 홉스의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지, 로크의 지문에서는 전쟁 상태라는 단어까지는 보기가 힘들었잖아. 그래서 애들이 이제 4번은 아닐 거야 라고 단정 짓는다고 단어만 보고. 정답은 4번이고요. 공통된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극한의 상황까지 가다 보면 전쟁 상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5번 보면은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홉스는 기본적으로 국가에게 전면 양도야, 권리를. 자연권 전면 양도지만, 국가에게 생명권까지는 주지 않아요. 하지만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자, 로크 봅시다. 로크도 일부 양도입니다. 전면 양도가 아니에요, 이 로크는. 일부 양도이고, 국가에게 넘기지 않는 생명 자유, 자산에 대한 권리, 요거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어떤 권리를 양도하는
한 게 아닌데도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없다 아니고 보장해 줍니다.